새로운 이름으로 회기를 시작한 예장 백석 대신총회가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예배 포럼에 6개 교회가 참석해 각 교회의 청소년 사역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농촌 목회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가정예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수년간의 내홍을 끝내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예장 백석 대신총회가 전국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성대회는 구 백석과 대신의 목회자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 대신 소속 1,4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강원도 정선에 집결했습니다. 백석 대신 총회의 이번 영성대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마련한 대형 집회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영성대회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생에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영성대회는 교회 부흥과 영성, 신학, 목회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첫날 강의를 전한 장종현 증경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란 제목으로 후배 목회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길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대회를 통해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가 바른 목회를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내가 이곳에서 받은 것을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총회는 내년 3월 전국 단위의 새신자 초청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총회 관계자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총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전도 사역에 매진하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간 자카르 코리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인권증진센터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박해받는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활동가 이한별 소장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담은 미술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한 과정, 탈북하면서 고향을 기억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미술 기법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실제 이 소장의 친오빠는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이 소장은 그곳에 오빠가 있다는 제목의 작품으로 친오빠를 비롯해 북한에 수감돼 있는 정치범들의 석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이날 이 소장은 성명을 통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북한은 정치범으로 보고 있다며 매우 비상식적인 조치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반드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카르 코리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3주간 이어지며 전시와 공연, 포럼 등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릴 예정입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엔 6개 교회가 참석해 목회 전략을 공유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중고등학생 복음화율 3.8%,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사역연구소가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좀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번 포럼엔 다음 세대가 주목하는 6교회를 선정해 다음 세대 목회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한 교회들은 모두 다음 세대가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예배 방식이 아닌 소통하는 예배로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예배를 드립니다.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의 본질은 기본 충실이라며 말씀과 기도, 전도, 찬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해주신다며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아이들과 함께 철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결국은 기본이고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야 하시면 좋겠고요. 한편 선교적 교회인 웨이처치는 제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웨이처치 대표인 송중기 목사는 성도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일단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레트로하게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제자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세 군데서 모이는데 저희 집에 하루는 신발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번 포럼에선 참여한 교회들 모두 본질 회복이 곧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예배의 방법이 아닌 예배의 이유를 생각하며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농촌 목회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성원 총장은 농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농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시교회에서 농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파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나서 농촌에 분립교회를 지어주고 최소 5년 동안 생활비와 농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농촌 목회를 위해 목회와 농업, 교육,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선교와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가정예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유해무 교수는 가정예배를 통한 기도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유 교수는 가정예배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과 가정예배가 건강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FCJ 엑스타인 총재는 유대인의 가정예배 방법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타인 총재는 유대인은 통일된 형태로 수천 년간 가정예배를 드렸다며 특히 안식일은 온 가족이 모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대표로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다며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찬양하며 기도문을 낭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설립 15주년을 맞아 더 워십 라이트 나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컴패션을 사랑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됐는데요. 행사는 예배와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부터 배우 차인표, 가수 션, 그리고 개그우먼 송은희 씨 등이 함께 했는데요. 후원자들은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느꼈던 감사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실컷 찬양하고 실컷 예배하고. 특히 차인표 씨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소외된 이웃 곁으로 올 것이라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함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수 션 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면서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교계에서는 이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과 김장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0개 가정에 총 5,000장의 연탄을 전달한 건데요. 사회복지학부 학생 40여 명과 교수진들은 연탄 가루로 옷이 더러워져도 땀 흘려 일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6년 전부터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연탄 나눔 외에도 독거노인 가정에 이불과 수면 잠옷을 선물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광운교회가 김장 나눔에 나섰습니다. 광운교회 총여전도회가 준비한 이웃사랑 김장엔 2,000포기의 배추가 준비됐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김장 나눔의 준비 비용은 이전에 광운교회 성도들이 진행했던 이웃사랑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정성껏 담근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가정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광운교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출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민사사건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법조계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습격 사건이 최근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 5개 공장과 해외 2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GM은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대신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GM에도 적자는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한국 GM은 지난 4년간 적자 구조 아래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GM 사측은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KT 가입자가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4일 KT 가입자는 전날보다 828명 감소해 신규 가입자보다 이탈자가 많았습니다. 통신구 화재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자 불편을 느낀 고객들이 번호 이동을 한 데다 KT가 사고 수습에 몰두하느라 마케팅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KT 시설 복구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까지만 받게 돼 있었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늘면서 정부 부처는 현행보다 강화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아들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이를 은폐하려 한 아버지 목사가 논란이 된 인천의 한 교회가 예장 합동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부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던 합동 서인천 노회는 아들 김 목사를 면직이 아닌 사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두 목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교묘하게 교단을 탈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유 목사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나도록 청원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연합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평화를 위한 북한 바로알기란 주제로 바른가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재미 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강사로 나섭니다. 진 기자는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는 평양의 현재 모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내달 11일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내달 3일 감신대에서 페미니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의 저자 엄혜진 교수가 강의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